네, 오늘은 오래간만에 동영상 강의 들어갑니다. 제가 음성 녹음 후 8월 미분양 정리를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제가 하면서도 이거 숫자가 나와가지고 뭐 들으면서 하려면 헷갈리시겠다 생각을 했는데, 몇 분이 또 동영상 강의가 더 낫을 것 같다 이번 거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번 거는 동영상 강의로 8월 미분양, 8월 말 미분양이니까 발표는 9월 25일 이후에 돼요. 보통 9월 25, 26, 27 이 정도.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9월 말, 10월 초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월 달, 맞죠? 예, 10월 달이니까 이제 8월 말 기준 미분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 강의가 어떻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시작하는 건데, 이거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하늘이 도와야 되는 강의거든요. 이걸 갖다 자세히 보시려면 국토교통부 들어가지고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준공불량을 전부 다 한 10년치 이상을 10에서 20년치를 쫙 띄워놓고 봐야 되는데, 이게 렉이 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할 때마다 걱정이 돼요. 이게 과연 무사히 될지. 한번 렉 한번 걸리면, 저도 이거 하다가 렉 걸리면 딴 데서 놀다 오거든요. 딴 거 하고 오면 떠 있어요. 근데 동강 찍으면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자, 일단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이에요. 8월달. 8월달 미분양 현황인데, 미분양이 전월 대비 감소했어요. 감소했는데, 이 전월 대비 감소한 거는, 감소한 이유가, 여러분 이거 미분양 어디 뜻인지 아시죠? 국토교통부예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가시면 이거 가끔 물어보는 분들 계신데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갖다 찾는 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드리면 좋은데, 이게 로딩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게, 그냥 처음에부터 다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거는 어떤 분들은 그게 되게 좋을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안 좋으실 수도 있어가지고 어떨지 몰라서, 일단 여기서 국토교통 뉴스에 보도자료 가면은 매달 25일경이 있습니다. 그 신문 기사 뉴스 나온 거 있잖아요. 다 이 보도자료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뉴스를 보시려면요, 그 기사에 나온 뉴스를 보지 말고 그것도 보시고, 일단은 더 맨날 찾아가면 귀찮으니까 하고, 좀 중요한 내용이 있다 싶으면 여기도 하고 보세요. 여기 이게 진짜예요. 기자들도 이거 보고 쓰는 거니까. 근데 그게 기자들이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기자분들 뭐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밴드에도 기자분들 들어와 계신데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뭐 할 게 많으시니까. 자, 여기 미분양 있죠? 미분양 있다고요. 그 앞에 보면 뭐가 있죠? 주택 인허가가 있죠. 저희 마금님이 저희 카페 가보시면 맨날 올려주시는 매달 미분양가 인허가,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보시면 요거만 봅시다. 간단히. 먼저 알고가 잘 돼요. 인허가 20% 감소, 착공 40% 감소, 분양 39.9, 그러니까 40% 감소, 전년 대비요. 5년 평균 내 기준에서는 52% 감소예요.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준공 31% 증가, 전년 4% 증가. 무슨 얘기죠? 시장이 어떻다는 얘기죠? 이거는 딴 걸 빼놓고 이것만 딱 놓고 보면은 일단 시장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좋지 않으면 인허가는 거의 즉각적으로 감소를 들어가요. 가장 먼저 감소가 되는 게 뭐죠? 이것 중에서 시장이 꺾이면 제일 먼저 감소가 되는 건 인허가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착공 분양,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공이 들어가요. 근데 이 인허가나 착공 분양하고 준공하고는 시간차가 한 30개월, 2년 반 정도 차이가 나요. 즉 감소되는데 얘는 아직 증가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감소되죠. 얼마 후에? 2년 반 정도 후에. 2년 반, 3년 정도 후에 그렇게 됩니다. 일단 이번 달 8월 기준 분양이 적었다는 거.
전년 대비 40% 작았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분양에서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고 남은 게 미분양이에요. 즉 분양 물량이 적으면 극단적으로 이거 분양 물량이 하나도 없다면 미분양은 늘 수가 없어요.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미분양은 늘지 않아요. 분양을 안 하니까. 일단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건 알고선 미분양을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분양 죽었다고 아 이번에 시장이 좋구나 회복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거기에 분양이 크게 전년 대비 5년 평균 대비 50% 정도 절반으로 줄어있는 상태에서 나온 미분양 수치예요. 수도권 미분양은 3.4% 감소, 지방은 0.9% 감소예요. 좋다는 얘기일까요? 미분양이 지금? 분양 수치가 좋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분양이 거의 절반이 가까이가 줄어들었다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나온 게 끼케야 이 정도 감소폭 나온 거예요. 봅시다. 그 다음에 규모별로 보면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 대비 감소, 85 이하는 전월 대비 감소. 근데 이것도 85 이하로 되는데 이것도 원래 중간 나눠요. 85, 60 기준인가? 60 기준은 또 나누는데 맨 아래 거, 제일 작은 거는 증가했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보면서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수치 넘어가 봅시다. 8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이에요. 화면 조금 내리면 좋을 텐데 이게 내려지나? 그냥 보세요. 뭐. 예.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미분양 현황을 볼 때 제가 미분양 녹음에서도 미분양은 뭘 본다고 했죠? 미분양에만 흐름을 보는 거예요. 절대 수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미분양은 아무 때나 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게 미분양을 봐야 할 시기가 있어요. 언제?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때 보는 게 미분양이에요. 아무 때나 미분양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미분양을 열심히 봤던 건 2011, 12, 13년도 그리고 14년도부터는 저는 미분양을 안 봤어요. 근데 14, 15년도 때 미분양 열심히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길래 제가 얘기했던 건 볼 필요 없다. 지금 미분양을 뭐하고 보냐. 수도권 미분양은 왜 볼 의미가 없다. 그래도 미분양 보세요. 11년도 말에 27,000, 12년도 말에 32,000, 13년도 말에 33,000, 그 다음에 19,000. 크게 줄죠? 이게 몇 호 정도가 기준이다. 수도권은 지금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건 예전부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모르실 거예요. 이거 13년도 때 제 블로그하고 그 책을 보시던 분들이 아시겠죠? 제가 기준 잡는 건 수도권 24,000호 정도예요. 24,000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꼭 미분양만 가지고 시장을 보는 건 아니에요. 시장을 보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요인만을 가지고 보지는 않아요. 왜 하나의 요인만을 가지고 보지를 않냐면 그게 틀리기 때문이 아니라 왜곡될 수가 있다고요. 그때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치 하나만 가지고 놓고 보지는 않아요. 자, 33,000 떨어졌죠? 19,000원 떨어졌죠? 그 다음에 3만원 떨어졌죠? 15년도 말. 이때가 무슨 때인지 기억하세요? 15년도 말. 수제수검 하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15년도 말 해가지고 이때 강남재건축 불과 한 달인가 만에 2억 떨어졌을 때 미분양 왕창 들면서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13년도 말, 13년도 중반 정도를 갖다가 시장의 상승 시작이에요. 반등 시작. 14년도 말, 이때는 미분양이 왜 줄었을까요? 여러분 미분양이 줄려면 뭐가 어떻게 준다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분양. 제가 이번 달 얘기하면 미분양이 줄려면 극단적으로 어떤 경우가 하면 미분양이 준다고요? 분양을 안 하면. 미분양이 3만 채씩 3만 3천 채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건설사가 분양을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빵집을 하시는데 빵집에 빵이 3만 3천 개가 쌓여있는데 빵을 또 만들까요? 안 만들죠. 분양을 안 해요. 즉 미분양은 줄어요. 게다가 전세가 위에 올라오면서 시장이 이렇게 힘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요는 유지가 되는데 건설사는 미분양이 쟁겨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분양을 하거나 새로 사업을 벌리질 않아요. 그 미분양이 쭉 줄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13, 14 되고 15년 정도 들어서면 아 이제는 미분양 줄어들었죠? 빵이 33,000개 있던 게 16,000개밖에 안 남았어요. 남은 것도 중요하지만 주는 속도가 꽤 괜찮죠? 아 시장이 이제 상승장은 본격 들어섰구나. 그래서 건설사들의 주택 인허가를 다시 늘리기 시작하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린다? 보통 한 1년 반 정도가 걸려요. 13년도에 반등이 나왔지만은 실제 인허가를 늘리기 시작한 건 15년도 정도? 이때가 돼야지 인허가가 됩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볼까요? 원래 이걸 다 보여드리면 좋은데 뜰래나 이게 뜨는 데가 한참 걸려가지고요. 자, 수도권 보시죠. 2007년도 30만호. 자, 보세요. 주택 규모별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이에요. 이거 어디 가면 국토부 통계내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다 이거 그냥 이거 기준 잡으세요. 막 이걸 가공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이걸 보세요. 데이터 만드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저도 데이터 만드는 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데이터 분석 잘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저는 데이터 안 하냐고요? 원래 제가 원래 맨 처음 스타트 했던 게 데이터 분석이었어요, 사실은. 예, 지금 분들은 제가 데이터를 하도 안 보니까 하도 안 보는 줄 아실 텐데 제가 원래 시작했던 게 데이터 분석부터 시작했어요. 아기곰 때 계시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미분양부터 시작하려고 쭉 했던 그 2008년, 9년도 해가지고 원래 데이터 분석부터 저는 시작을 했어요. 데이터 잘못 보신 분들 되게 많아요.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을 하려면 시장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그 데이터가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2007년도, 2008년도 인허가 탁 줄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2009, 2010 인허가가 늘죠? 2011년까지 이게 보세요. 하다가 2013년도 인허가 팍 줄죠. 그 다음에 2014, 24, 2015 40만 어때요? 보세요. 19만이니까 20만 치고 20에서 24 됐다가 40만원 뛰죠. 2015년도 인허가 팍 뛰죠. 2013년도에 반등이 나오면은 2013년도 어때요? 인허가 추가했죠? 미분양이 극히 쌓여 있는데 인허가 그러니까 부동산 되게 상식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건설사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못 팔고 쌓여 있는 인허가 미분양 물량이 극히 쌓여 있는데 새로 사업을 벌리시겠어요? 누구에도 안 벌려요, 그냥. 부동산을 되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은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그 상식적이고 아주 간단한 것들이 모여서 이게 말 그대로 생명체처럼 모여가지고 복잡한 시장을 만들어낼 뿐이지 기본을 갖다 하나하나 파고들면 굉장히 상식적인 것들이에요. 비상식적인 것들은 거의 없어요. 이때 이렇게 나왔고 자 분양이 자 인허가 줄죠? 인허가 줄으니까 당연히 분양 적었겠죠? 그러니까 미분양이 쭉 감소를 하죠? 그러면서 시장 수요도 괜찮다고요? 그럼 이제 근데 이때까지도 왜 안 하느냐 그러면 아직은 미분양이 줄는 중이기도 하고요.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건설사들. 이게 정말로 올라가는 건지 아닌 건지. 보통 여러분들 투자 오래 하시는 분들 기억나시죠? 2014년도 때 시장 2015년이면 하반기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던 수많은 전문가분들 수많은 전문가분들 계세요. 아주 많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2015년에 시장 끝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일시적 반등일 뿐이지 부동산의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제가 이때 14년도에 해도 15년도에는 그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을 준비를 하시라고 얘기했을 때 다들 미쳤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다가 2015년까지 올라가니까 이거 정말 시장이 상승을 했네. 그러면 이제 진짜 하고 인허가가 팡 늘어나게 돼요. 하지만은 택지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뭐라고 했죠? 인허가가 늘어나고 물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겁먹지 마셔라. 왜냐? 이거는 총합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1.4를 땅땅 하는 게 아니라 총합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기관총에다 걸고 득 긁는 거다. 초반에는 무지하게 나오겠지만 인허가하고 분양 물량은 한 2년,
3년 정도가 지나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 좀 전에 보여드렸죠? 인허가 푹 줄어드는 거.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40만, 34, 32 줄고 있죠. 2018년도에는 훨씬 더 줄 거예요. 나오면은 나중에 보세요. 2018년도 줄어 있나 안 줄어 있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 택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지수가 없다고요. 택조법의 폐지는 이미 이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이걸 왜 나한테 그러냐, 김현미 장관이 와서 이거는 지금 물량이 나오려면 5년 전에 했어야 된다.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도 아니라 MB 때 후반, 박근혜 초반 때 했어야지 지금 나오는 거다. 이걸 왜 나한테 그러냐. 이번에 검단 분양하죠. 이게 검단 얼마 만에 분양 나온 거죠. 택지 지정되고 10년.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이 억울해하는 것도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 지금 문재인 정부도 쓴 지 지금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 안에 뭘 해요? 제가 빵집을 자꾸 예우 들지만 주택은, 아파트는 빵이 아니에요. 이 2년 안에 절대 못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흐름이 이제 눈에 보이세요? 보이면은 데이터만 보면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 없는데, 이때 자 2008년도에 줄어들죠. 2009년도에 늘죠. 9, 10, 11년도 12년. 그럼 이거 뭐냐, 이거 뭐냐고 얘기하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때 왜 넣었냐, 하반기인데. 즉 공급량하고 부동산의 가격은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왜 아니냐?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는 시장을 제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면적 40 이하예요. 굉장히 적은 거죠? 36,000, 25,000, 21,000, 21,000에다가 35,000. 자, 2011년도부터 2010, 11, 12 왜 넣었냐고 물으시는 분들 보세요. 2만에서 35,000, 69,000, 74,000. 얼마가 늘죠, 여기서? 여기서 늘어난 숫자가 5만이에요. 여기서 5만이 늘어난 거예요. 40 이하에서. 이거 왜 넣어놨을까요? (40에서 60) 그 다음 작업 분수 봅시다. (5만) (49,000) (44,000) (54,000) 하다가 오히려 (55,000) (5만) 이거는 큰 차이없네요. 왜 이거는 최근 들어 늘고 있네요. 그럼 뭐가 늘어났다는 거죠? 이때 늘어난 게 평수가 뭐가 늘어난 거죠? 40이야. 이게 늘어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이때 물량이 5만 정도가 더 많냐? 왜 줄어들어서 19만, 20만이 되는데 왜 25만이냐? 그 5만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렉 걸리죠. 이게 렉 걸려가지고 제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밑에 쭉 떠있죠? 인허가부터 준공부터 시작하니까 다 한 번에 다 같이 이렇게 직물 짜듯이 가오세요 하는 거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이유인 거예요. 이런 이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때 인허가 물량이 늘어 있는 거예요. 늘어 있지만은 이거는 뭘 의미한다? 공급량이 늘어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한다 라는 걸 의미하나요? 아니죠. 공급량이 늘어도 초소형의 공급량이 늘면은 부동산 시장의 상승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시장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죠. 이걸 갖고 공급량이 늘어났지만은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공급량과 부동산 가격은 상관이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은 그야말로 반만 보시는 거예요. 반만. 제대로 보시는 건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 초소형은 아무리 공급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 자, 보세요. 11년도. 자, 2만에 비하면은 7만이니까 몇 만이 늘어난 거죠? 6만 9천, 7만 4천이니까 5만이 늘어났어요. 5만. 5만이라는 수치가 늘어났지만은 실제로 전세 가격이 하락을 했나요?
이때 12년도 전매가율을 하락했나요? 안 했죠. 왜? 초소형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아파트 시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는 기준이 뭐냐면 다 아파트가 기준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2013년도에 시장이 반등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빌라는 반등하지 않았습니다. 빌라 반등은 안 했어요. 빌라는 오히려 가격이 더 약세였고 이때 공실도 훨씬 더 많이 났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2013년도에 부동산 시장의 반등 그 이후에 14, 15년도에 부동산 시장의 상승이라는 것은 무엇의 상승? 모든 주택 형태의 상승? 아니요. 아파트의 상승. 우리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을 파악하는 거예요. 통계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시장을 파악하는 방법도 없고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안 보고 그냥 통계만 보면 물량 늘어났네. 근데 전세가율이 올라갔네. 아 공급이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전세가 여기 약세인 건 아니구나. 공급이 늘어났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고 어느 누구처럼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초소형은 의미가 없다고요. 시장 안정. 왜냐 이건 우리가 원하는 주택의 형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 다시 이게 계속 들어가면 3,000% 너무 많이 빠지니까 적당히 끊을게요. 자 보시자고요. 이렇게 해서 미분양, 수도권 미분양 33,000, 19,000 하다가 이때 15년도 말에 자 시장이 괜찮으니까 분양 물량을 왕창 쏟아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때 분양을 안 한 게 이게 안 한 걸까요? 못 한 거예요.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미분양이 날 거니까 못 했을 뿐이에요. 이 오랜 기간 동안에 미분양이 많아가지고 사업을 못 했으니까 그분들도 얼마나 사업을 해놓고 하고 싶겠어요. 토지 쟁여놓은 것 좀 빨리 아파트 지어서 팔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못 한 거고요. 근데 시장이 본격 상승세로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인허가가 팍 늘죠. 아까 늘어난 거 보셨죠? 19만에서 22만 됐다가 얼마 더고요? 40만 원으로 보여요. 2배로 더블. 그렇게 인허가 물량이 늘어나면서 물량이 쏟아냈는데 시장의 상태는 2015년도에는 어땠을까요? 지금 같은 투자자 장세였을까요? 아니요. 15년도에는 실거주 장세였습니다. 실거주 장세는 그 늘어난 분양 물량을 모두 다 소화시키지 못해요. 왜냐? 실수요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수요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거기가 시장이 좋아도 공급량을 왕창 쏟아내면 그걸 다 소화 못해요. 왜냐? 말 그대로 실수요니까요. 실수요. 대부분의 실수요 중에서 매수를 하는 가장 큰 거는 새로 신혼부부, 가정을 꾸렸을 때요. 이분들의 우리나라 신혼부부의 자가주택이 얼마 정도 되다가 자가주택이 50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저 뭐 수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분들이 자가를 하던 전세를 하던 자가를 하던 전세를 하던 그분들한테 중요하죠. 시장 전체가 봤을 때 그게 큰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수요예요. 수요. 총 수요는 이분들이 1년에 얼마? 38만. 우리나라 기준 잡았어요. 38만. 과거에. 지금은 얼마? 28만. 이 정도가 우리나라의 분양 확실한 수요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새로 가정을 꾸리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들어가서 뭐 시부모님 모시고 가실 거예요? 좋죠. 근데 많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실수를 넘어서는 물량이 나오면은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미분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분양이 쌓이는 것을 가지고 미분양이 있는 걸 가지고 그 지역에 시장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시장이 괜찮아도 미분양은 나올 수 있어요. 대신에 그 미분양이 어떨 때 시장이 좋은 곳에 미분양이 나오면 수요를 뛰어넘는 분양 물량은 미분양은 쌓여요. 하지만 그 다음 달에 또 수요가 있겠죠. 깎아먹어요. 이만큼. 또 깎아먹어요. 그리고 미분양이 분양 물량이 딱 나오게 되면 미분양이 탁 쌓였다. 그 다음 달 가면 탁 이걸 보여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분양 물량이 나오겠죠. 요 그래프를 그려요. 요거는 무슨 뜻이다? 그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다? 아니다.
수요 괜찮고 괜찮은 시장인데 단지 무엇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다? 가수요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투자 수요가. 분양 물량을 갖다가 수요자들이 모두 하고 남는 걸 갖다가 다 미분양이 하나도 없을 정도 가져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건 가수요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가수요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게 그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질 않아요. 미분양이 하나도 없다? 이건 나올 수가 없어요. 가수요가 없으면. 당연히 미분양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단지를 한 번에 졌는데 이게 한 번에 다 분양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 결혼하시는 분들은 어디 들어가 살죠? 그 다음 달에 들어가시는 분들. 그렇다고 매달 아파트 단지를 쏟아낼 거예요? 아니면 한 단지를 갖다가 12달로 나눠서 입주시키실 거나 분양시키실 거예요? 아니죠. 그리고 분양은 집중된다는 거예요. 분양은 집중돼. 한 번에. 한 단지 한 번에 짓잖아. 한 단지 갖다 12달로 나눠서 지실 거 아니잖아요. 분양은 한 번에. 하지만 수요는 12달로 나눠서 가져가요, 이걸 갖다. 당연히 미분양이 생겼다가 쭉쭉쭉 줄어드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이게. 미분양 수치가 한번 쌓였다 해서 이거는 시장이 안 좋아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미분양이 탁탁탁 줄면 시장은 괜찮구나. 단지 무엇이 없다? 투자. 가수요가 붙지 않았다는 뜻일 뿐이에요, 그거는. 자, 15년도에는 그래서 분양 물량이 늘어납니다. 보셨죠? 여러분 인허가 물량 늘어나는 거 보셨죠? 20에서 45.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여러분 1년에 20만 호가 뛴 거예요. 이거 20만 호. 지금 정부가 한다는 게 몇만 호예요? 이번에 진다는 게 30만 호 짓는다고 하고 있죠. 이 30만 호 중에서도 실제 임대 빼면 20만 호죠. 이것도 행복주택이니 뭐니 해가지고 아주 초소형,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죠. 초소형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 빼고 나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또 이게 언제 지어질 것 같으세요? 근데 이때는 어때요? 단 한 해 만에 동시에 20만 호가 추가로 얹어진 거예요. 그러니 수요 측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부담을 느끼겠죠. 그래서 미분양이 쌓입니다. 이 미분양 쌓였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건설사가 이 기간 동안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즉 공급 물량은 초기에 몰리게 돼 있어요. 이번 장이 초기 15, 16년에 몰리게 돼 있다고요. 공급 그냥 여기서 말하는 공급은 분양이 15, 16에 몰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입주는 언제 몰린다? 18, 19에 몰린다고. 다 15, 16에 분양을 했으니까 18, 19에 입주를 하죠.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15, 16에 몰린다. 하지만 수요는 어떻게 된다? 수요라는 건 항상 뒤로 갈수록 늘어나요. 왜냐? 실수요는 거의 비슷해요. 실수요는 거의 비슷한 거야.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뭐 인구를 마하시고 세대수를 마하시고 하시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지난 몇 년간 봐도요, 차이가 얼마냐? 정말 많을 때는 1년에 32만 원, 그 다음에 30만 원, 그 다음에 이번에 진짜 역대 최악이다, 진짜 결혼 안 했다 하면 28만 원. 몇 프로 차이죠? 30만 원에서 28만 원 몇 프로 차이예요, 차이가? 10% 차이가 안 나요. 정말 많다, 정말 적다고 해봤자 몇 프로 차이 안 나요. 해봤자 5%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5% 차이. 30만 원이나 28만 원이나 해봤자 5%, 7%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렇게, 수요 측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제가 수요는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고, 수요를 갖다가 무시하고 공급 측만 봐도 된다. 실제 시장의 수급을, 여러분들이 수급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수요는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30만 중반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워낙 좀 적었고, 원래 한 30만 보거든요, 30만? 그전에는 30만 중후반 봤어요. 이거 떨어지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10년. 몇 프로 차이 나는 거예요? 10년 동안 한 10몇 프로? 1년에 한 1%, 2%. 1년에 한 1, 2%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은 어때요? 1년 만에. 아까 14년, 15년도가 한번 봤죠, 공급은. 공급도 1, 2%예요? 아니요, 더블. 100%가 올라와 보여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공급에 의해 시장이 움직인다는 얘기가 수요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주 메인을 공급을 놓고 보자는 거예요. 수요, 유동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메인은 공급을 잡자는 거예요. 왜냐면 공급이 워낙 이게 크니까. 공급의 진폭이 워낙 커가지고 공급에서 늘어나면 20만 호, 1년에 20만 호가 늘어났어요. 여러분들 겨울 우리나라 신혼상수가 지금 28만 호 저번 작년인가 찍었다고 했거든요. 올해 팍 늘어나서가지고 48만 호 찍을 일이 있을 것 같으세요? 올해 겨울 신혼상수가 48만 호 또는 20만이 찍어가지고 갑자기 겨울 쌍수가 30만에서 10만 호 주는 일. 그런 일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굉장히 미미하다고요. 미미. 그게 공급 측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공급은 아까 보셨잖아요. 막 그냥 이번 달 인허가도 막 40% 줄었다가 뭐 2배 쪘다가 이렇게 되니까 거의 공급 측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인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공급 측을 무시하고 얘기하는 게 그거이기 때문에 수요 측이 하면 어느 정도 연속성이에요. 늘어봤자 5%, 줄어도 5%예요. 이게. 자, 그리고 2015년도에 미분양이 탁사입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수요 측이 아직 실수요 단계고 가수요가 붙지 않은 상태여서 연이에 발생을 한 것이니까 결국은 뭐가 해결해준다? 시간이 해결해준다. 그냥 석 달만 가지고 있어 보셔봐. 15년도 말 16년 초에 전화 오신 분들에 내가 더도 말고 석 달만 가지고 있으셔봐. 16년도에 다시 16만6천원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17년도에 15,000원 주어들죠. 요거는 좀 중요해요. 15,000원. 그러니까 수도권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24,000원 정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24,000원. 24,000원 정도가 되면은 대부분 반등이 나와요. 반등이 24,000원.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은 아니에요. 꼭. 이번 시장의 반등은 24,000원가 되기 전에 발생했어요. 미분양 수치 24,000원보다 전세가율 기준으로 반등을 했어요. 이거는. 그냥 꼭 어느 하나의 수치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같이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때마다 다르니까 중요도가. 근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24,000원 정도 기준을 잡아요. 이거는 그냥 과거 수치예요. 과거 거의 24,000원 정도가 나오면은 거의 시장이 반등을 했어요. 이분도 사실은 좀 다르긴 다르지만 사실은 13년도 말에서 33,000원인데 13년도 중반에 반등을 했으니까 사실 24,000원가 좀 늦게 나왔어요. 실제로는. 하고 또 하나의 중요한 수치가 뭐냐면 보통 요거 24,000원 말고도 한 16,000? 요 정도 또 있어요. 뭐냐 16,000원 정도 요 정도가 되면은 시장이 강하게 막 힘을 받기 시작을 해요. 미분양이 16년도 말에 17,000원 아래 찍었네요. 이 다음부터는 그럼 이때는 이미 힘을 받는 시장이고 이 뒤로는 18,000원, 8,500호 뭐 이번 달에 300호가 되는데 이건 어떻다?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수도권이 집이 몇 채인데 300호가 줄거나 말거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서울에 집이 몇 채인데 미분양이 세 채가 준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 없다. 단지 인천은 좀 의미가 있다. 인천 보세요. 3,000, 4,000, 5,000, 3,000, 4,000, 3,000 하다가 이때 줄죠. 1,500호 줄다고요. 그 다음에 1,200호 줄어든 게 좀 멈춰있죠. 1,200호. 인천은 보통 한 1,000호 정도 1,000원 정도 아이오 내가면 되게 힘을 받아요. 이 수치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묘하게 맞아요. 묘하게. 꼭 맞는 근데 이게 또 꼭 맞지도 않아요. 꼭 맞지도 않는데 대체로 시장의 상황을 보여주기는 해요. 다음 지방 봅시다. 자, 지방 미분양 보자고요. 2011년도 이때는 지방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한 이후에요. 지방이 반등을 한 이후에 4만 그 다음에 27,000 13년도 들어가면 27,000 줄어들죠. 3만 하다가 자 15년도 보세요. 2만에서 보이시죠? 예. 2만에서 3만 되죠. 그 다음에 4만 되죠. 2만에서 50%, 2만에서 3만, 4만, 그 다음에 47,000, 5만, 4천 늘어난 거예요. 어때요? 확 늘어나서 이 5만 4천이라는 수치 보세요. 어딨나? 이 앞쪽 수치가 없어요. 이 앞쪽에 있는 수치예요. 즉 시장의 상승기 내에서 시장 반등 이후는 나오지 않는 수치가 5만 4천이라는 수치예요. 그래서
지방 쪽 미분양 수치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자고요 한번. 자, 지방에서 미분양이 2만 늘어났죠? 3만 9천.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밴드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지방 쪽 이제 좀 조심할 때가 됐다. 인허가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요 거의 인허가가 팍 늘어나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허가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 분양을 하고 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거의 수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수요가 그걸 막 잡아먹는데 나중 되면 힘이 딸려요. 힘이. 얼마든지 먹어주면 막 먹다가 나중에 배불러. 힘 딸려. 더 이상 못 먹겠어. 그리고 수요 에너지가 소진이 된다고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그럼 미분양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년도 때 이거 수치 좀 이상하다. 15년도 말에 3만이었어요. 이때는 3만은 아니 2만 얼마였는데 이거 미분양 급격히 늘 가능성이 있고 지방 쪽 이게 좀 약세 들어설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하고 제가 15년도 때 말씀드렸죠. 그리고 15년도 말 3만, 4만, 4만 7천, 5만 4천. 어쨌거나 이걸 분기점으로 해서 늘어난 건 맞아요. 물론 모든 지가방이 한 번에 하락을 한 건 당연히 아니에요. 지방은 수도권은 대부분 그래도 연차를 좀 두지만 그래도 굉장히 연질성 있게 움직이는데 지방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많기는 해요. 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많은 숫자인데 이게 자, 이때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지방이 4만이죠? 지금은 5만 3천이에요. 이 숫자 두 개만 봅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뭔지. 자, 5만 3천. 거의 5만 4천이에요. 5만 4천, 4만 천. 어떤 게 더 많아요? 2018년 8월, 지금이 2011년 12월보다 훨씬 많죠? 부산 봅시다. 그럼 어떤 게 더 많아요? 이게 더 많아야 되죠? 지금은 3천이에요. 이때는 4천이에요. 대구 봅시다. 지금 945. 그때는 8,600. 240, 784, 978, 1557, 1005, 3500. 어때요? 지금이 미분양이 더 많지만 울산을 제외하고 본다면 광역시의 미분양은 어때요? 이때보다. 지금이 미분양이 더 많으니까 광역시 미분양도 지금이 더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때의 미분양이 더 많다고요. 8,600, 945 여기서만 차이가 몇이에요? 8,000 차이가 나요. 1,000 대전도 거의 한 7, 800 차이가 난다고요. 그럼 이게 몇 톤이에요? 이때하고 이때가 거의 10,000원 차이에요. 10,000원, 10,000원 차이라고요. 자, 지금 미분양에다가 만약에 지방 광역시가 지금 이때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이거는 미분양이 지금 53,000이 거의 63,000, 7만 수준이 됐을 거예요. 게다가 이거는 미분양이 적을 때였다고요. 미분양 완전히 줄어든 다음에 수치인데도 이 정도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지방의 미분양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하지만은 그게 잘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왜? 지방 광역시들이 버텨주기 때문이에요. 지방 광역시의 미분양 수치는요, 이거 되게 양호한 수치예요. 이거 그렇게 많은 수치 아니에요, 지방. 부산에서 3,500 그렇게 많은 수치 아니에요? 보세요. 4,000, 5,000, 4,000 했어도 자, 2011년, 12년, 13년도 부산 폭락했나요? 지금보다 미분양이 훨씬 많지만 폭락했나요? 안 했잖아요. 13년도인가 한번 부산이 한번 침체 한번 들어갔었죠? 13년도인가 아마 이때였겠죠 아마. 예. 대구도 보시라고요. 지금 지방 광역시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기타 지방의 미분양 수치가 상대적으로 양호해 보이는 거예요. 그거 말고 기타 지방의 미분양을 보면 상당히 심각해요. 강원도 보세요. 이때가 미분양 더 적었을 때죠. 강원도 지금이 5,000, 이때는 2,000이에요. 11년도 4,800, 1,000, 지금 9,953, 거의 10,000원 찍고 있죠. 충남 7,400, 전북 355, 1,800.
지금의 지방의 미분양 수치는요 상당한 수치예요. 경북 같은 데도 보세요. 지금 8,000원 넘고 있죠. 앞에 보세요. 8,000원 넘은 적이 있나? 경남 14,000원 찍고 있죠. 앞쪽 보시자고요. 14,000원 찍은 적이 있나? 3,000, 2,000, 4,900, 9,500 이게 제일 많았던 게 9,500이에요. 지금 14,900, 15,000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기타 지방의 미분양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 기타 지방의 미분양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일단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정부 정책이 나오는 것부터 정부 스탠스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지방 광역시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지방 광역시가 무너져 버리면은 근데 지방 광역시에 그러면 수치가 아주 좋냐? 지방 광역시의 수치가 아주 좋다고 얘기를 하기도 좀 애매해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양호한 수준인 건 맞는데 울산 빼고요. 울산 빼고는 굉장히 양호한 수치인 거는 맞는데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상황 자체도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뭐냐면 대부분 집중돼 있어요. 집중. 뭐 대구가 시장이 좋다고 하지만 그것도 대구 같은 경우도요. 상승을 하는 곳은 몇 개 구에 불과해요. 한 2개 구, 2-3개 구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대구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은 게 아니라 몇 개 구만 집중돼서 좋아지는 상황이고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대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 몇 개 구에 집중돼서 좋아지는 상황이지 나머지 곳들은 어느 정도 물량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요. 즉 미분양이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에요. 지금. 보자고요. 자, 미분양 언제부터 넣었죠? 15년부터 넣었죠? 자, 15년도, 16년도 가면 넣었죠. 그러면은 중공업 미분양은 언제 늘기 시작을 할까요? 15년도 말 기준으로 늘고 16년도 말이면은 이때가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을 했다는 거죠. 완공은 언제? 2년 반. 1년, 2년 반. 18년도 5월 정도. 이제 준공업 미분양이 늘 시기라고요. 준공업 미분양이에요. 수도권은 볼 필요도 없어요. 수도권은 분양이고 미분양이 보실 필요 없어요. 아니 미분양 수치는 뭐 준공업 보고 볼 필요 없어요. 수도권이나 중공업 미분양을 볼 만한 지역은 그것도 볼 필요 없는데 굳이 보시겠다면 인천 정도. 준공업 미분양이 565호예요. 이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영종쪽 물량 아닌가 싶은데 하여간에 인천에서는 이 미분양 쪽을 좀 해결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해결하기 쉽지는 않아요. 왜냐? 지금부터도 서블라인 쪽에는 분양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기가 끝나주면 참 좋은데 이 시기 그렇다고 이게 미분양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는 미분양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냐? 인천 3,000, 4,000, 5,000, 3,000, 4,000, 3,000, 1,500, 1,200, 1,200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나요?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이 있다고 해가지고 인천은 절대 상승을 못한다? 아니에요. 아닌데 기왕이면 저거까지 되면 더 좋다는 뜻이에요. 미분양 하나만 보는 건 아니라니까요. 일종의 힘을 씌워줄 수가 있다고요. 저거까지 올라가주면 그건 뜻이에요. 근데 미분양이 몇이었죠? 1200인데 준공업 미분양이 565. 상당한 수준이에요. 이거는. 준공업 미분양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 때문에 이런 게 아무래도 상승 탄력을 둔화를 시킨다는 뜻이에요. 둔화시킨다는 뜻이지 이게 있기 때문에 상승을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미분양 수치는 그렇게 극단적인 뭐 이걸 갖다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장이 어떤 뭐랄까 상황을 본다고 할까, 환경을 본다고 할까 그런 의미예요. 준공업 미분양 봅시다. 부산 8채, 4채, 12채, 11채 들어왔어요. 의미 없죠? 왜냐? 이 4개 시도는 미분양이 안 넣었잖아요. 보세요. 부산 미분양 언제 넣었나? 이때 정도? 1900에서 3200 이때 정도 넣었네요. 대구 봅시다. 지구는 넣은 적이 아예 없고 광주 넣은 적 없고 대전도 넣은 적이 딱히 없어요. 예. 이 정도 수치예요. 부산만 1100에 1900, 3000 요때 좀 미분양이 들어왔네요. 17년 말이면 8년, 17년 동안이니까 내년 정도에는 부산 쪽에서 미분양이 좀 늘어날 수는 있겠네요.
근데 딴 데는 미분양이 늘어난 적이 없죠. 미분양이 늘어나야 중공업 미분양이 생기죠. 그쵸? 아기가 생겨야 학교를 가죠. 학교를 가야지 졸업을 하죠. 중공업 미분양이 이때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기타 지방에서는 충북에서 223 늘어났다고요. 그 나머지도 다 22%, 37%, 234%, 20% 이건 별 의미 없고. 절대 수치가 높냐? 아니에요. 보세요. 절대 수치 한번 봅시다. 보이시나? 했어. 위에 거부터 보자고요. 많은 거. 1200 절대 수치. 절대 수치가 높은 편이긴 해요. 근데 이 앞에 보면 900호 있죠. 700에서 그것보다는 자 17년 말에 700, 18년 7월에 1000, 18년 8월에 1200. 증가 속도가 문제예요. 증가 속도. 왜 이게 수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전년 같은 경우도 미분양이 679호죠. 중공업 미분양이. 하지만 이 앞에 쭉 보시면 이 앞에는 더 많아요. 900, 600, 600, 900. 그러니까 중공업 미분양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닌데 증가 속도가 문제가 있는 거야. 아 근데 전남의 미분양은 좀 특이해요. 이거는 어떤 분이 저기 댓글 달아주셨는데 전남 쪽의 미분양은 이게 일반적인 분양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미분양 잡히면서 바로 중공업 미분양 같이 잡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임대 쪽에서 이렇게 뭐 전환을 시킨 건가 싶었는데 하긴 일반적인 거는 아니어서 이거는 좀 전남 쪽 중공업 미분양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이거는 좀 데쳐두고. 지금 경북 같은 경우도 지금 1400, 1600, 1900. 이 중공업 미분양이 늘어날 만한 시기인데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 수치가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건 아니에요. 근데 중공업 미분양이 늘어날 만한 수치에 정말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게 영 심상치 않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주택 규모별 주택 인허가 실적입니다. 확대해 드릴게요. 인허가 실적 구분 제대로 떠주려나 모르겠네요. 이게 어디에 적어 볼까요? 경남이 좀 미분양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예우들기가 참 좋아요. 경남의 인허가 물량이에요. 보세요. 자, 인허가 실적 봅시다. 2007년도에요. 잘 보이시죠? 쭉쭉 쫙 줄죠? 자, 2015년도에 인허가 실적 든 거 보이세요? 700, 800 하다 얼마 넣었죠? 4,700. 자, 2015년도에 인허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2015년도에 미분양이 발생을 할 확률이 크겠죠? 2015년도에 미분양을 봅시다. 경남 쭉쭉쭉쭉 하다가 11,000, 14,000, 17,000 이거 하악계 뭐 이렇게 들어가면서 미분양 들어갔다가 미분양이 쭉 줄다가 4,000, 2,000, 3,000에서 8,000 올라가죠. 2015에서 2016년도 올라가면서 인허가가 늘었다는 거는 여러분 보세요. 인허가가 늘었다는 거는 단지 인허가가 처음 늘어났을 때 꼭 미분양이 나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면 건설사도 당연히 분양이 될 만하니까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쌓였을 때 미분양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허가가 보통 증가를 하고 인허가가 증가를 하고 조금 1차에서는 잘 안 무너져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야지 미분양이 발생을 해요. 자, 그리고 3,000, 2,000, 3,000 하다가 8,000, 12,000원 뛰기 시작한다고요. 2016, 2017년도에
미분양이 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2016년도에 늘어난 미분양은 18년도 말 정도면 중공업 미분양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전체 표시를 봅시다. 이건 지방이 전체가 나오지가 않네요. 경남 쪽. 이거는 지금 공사, 흔히 말하는 준공업 미분양이에요. 아까 봤듯이 16년도 정도의 미분양이 늘기 시작을 하죠. 하지만 16년, 17년 보시면 준공업 미분양은 늘지 않아요.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좀 전에 있던 거 보자고요. 경남에서 미분양이에요. 미분양이 언제 나왔죠? 4천, 2천, 3천 주다가 8천. 16년도에 미분양이 들어왔잖아요. 16, 17 하면서. 이거는 중공업 미분양. 16, 17 미분양 들어왔죠? 하지만 중공업 미분양 오히려 적죠. 왜? 중공업 미분양은 공사기간이 필요하니까. 16년에 있던 것이 중공업 미분양으로 나오려면 한 18년 정도가 돼야 돼요. 2년 반이니까 이게 16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애매는 해요. 1년이기 때문에 16년 초에 한 거는 16, 17 해서 18년도 중반에 나오고 16년도 말에 한 거는 17, 18 해서 19년 초에 나와요.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중공업 미분양이 늘기 시작을 하죠. 그럼 미분양이 언제 늘어났는지 보자고요. 미분양이 자 8천, 12,000 나오고 그 다음에 14,000 미분양이 쭉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2018년 8월까지 미분양이 3천에서 8천, 12,000, 15,000 계속 늘고 있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중공업 미분양도 계속 늘어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중공업 미분양 수치 자체가 중공업 미분양 수치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냐고 물어보신다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수치 자체가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거 도표는 10년치예요. 2007년도부터 지금 18년까지가 10년은 넘나? 11년? 11년치 중공업 미분양 수치예요. 지금 2,500이라고요. 그 전에 볼까요? 7,000. 2009년에 7,000호까지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5,000. 지금이 2,500. 중공업 미분양 수치가 지금 너무 많아서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절대치가 위험한 게 아니라 늘어나는 속도가 지금 1,500. 보세요. 400, 1,500, 2,500. 그 속도 늘고 있죠. 이 앞쪽 보실까요? 1,700, 1,800 하다 그 다음에 갑자기 뭘로 늘어나죠? 7,500. 중공업 미분양은 이렇게 늘어난다고요. 이렇게 한다고. 이게 언제야? 2009년도. 지난 하락장 들어가면서죠. 하락장 들어가면서 이렇게 늘어난다고요. 그 중공업 미분양은 2009년도. 그러면은 봅시다. 그냥 미분양 2009년도 2009년도에 중공업 미분양이 확 늘어났죠? 그 앞 2년 전을 보자고요. 왜 늘어났는지 1년, 2년 2년 반이니까 이때부터 보자고요. 2006년도 어때요? 중공업 미분양 확 늘어난 거 보이시죠? 미분양이 2006년도 12월부터 2006년 12월 달에 한 건 2007, 2008, 2009년도에 나와요. 2006년도 초반에 한 거는 2006, 2007, 2008년도에 나오고요. 2008, 2009년, 그러니까 2008, 2009년도에 영향을 미치죠. 자, 중공업 미분양 늘어난 거, 미분양 늘어난 거 보자고요. 2006년도부터 미분양이 이렇게 늘어나 있죠? 그럼 이게 중공업 미분양은 언제부터 영향을 준다? 2년에서 3년 후부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중공업 미분양이 늘어나면 그 뒤로도 3년 늘어났죠? 한 2, 3년은 영향을 줄 것이다. 중공업 미분양 보세요. 2009년도 딱 늘어나잖아요. 그 다음에도 5천. 근데 이건 왜 영향을 안 줬냐? 그 다음에 또 2년, 3년 영향을 준다면 왜 안 줬냐? 이때 뭐가 있었죠, 여러분? 2009년, 2010년도 때 뭐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정부에서 지방 미분양을 매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미분양이 줄어들면서 지방이 반등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수치만 놓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수치에 여러 가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왜곡이 있어요.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없었다면 이때 더 쌓였겠죠. 이런 식인 거예요. 미분양이 쌓이고 보통 2년, 3년이 있어야지 중공업 미분양이 쌓인다. 하지만 이 중공업 미분양이 쌓이게 되면은 시장에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까 미분양이 쌓였을 때도 위험하냐 보세요. 2009년도 거의 하락 상태라고요. 왜냐면 준공업 미분양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이 할인 분양을 한다든지 또 정부에서 매입을 한다. 그러니까 괜찮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 그나마 낫긴 나요. 낫긴 나는데 정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 기타 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든 간에 시장에 물량만 나온다고요. 시장에 물량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전세가가 약해져요. 어쨌든 간에 안 좋아요. 좋지는 않아요. 자, 이건 지금 뭐냐면 미분양 현황 종합입니다. 종합.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한번 보자고요. 시도별 미분양에서 지방 통째로 했어요. 지방 미분양 97,000, 59,000 확 줄죠? 2009, 2010년도 가면서 확 주는데 내가 이것도 받아놓은 게 있을 텐데 부동산 쪽이 제가 이거 만든 게 있거든요. 부동산 쪽에서 찾기 힘드네요. 나중에. 자, 지방 쪽 미분양 보자고요. 97,000 쭉 줄죠? 줄다가 자 언제부터 들기 시작하죠? 들어간 게 2015, 2016 그거 나죠. 그 다음에 이거 지방 통이에요. 지방 통으로 왔을 때 2만, 3만, 4만, 5만 4만 7천이니까 거의 5만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발생을 해요? 이제 중공업이면 지금부터 중공업이면 늘어난 시기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공업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거는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9.13 대책에서도 뭘 내놨죠? 9.13 대책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미분양 대책이 나왔잖아요. 미분양 대책.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해가지고 뭘 막겠다? 분양을 막겠다. 이번 달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분양을 막으면 뭐가 좋아요? 미분양이 줍니다. 분양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분양을 숫자를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면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한계는 있는 거예요, 어차피. 정책만 가지고 시장을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한계는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 할 만큼 한 건데, 잘한 건데, 그래도 한계는 있다고요. 그래서 지방 쪽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힘든 시기가, 더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중공업 미분양이 쌓이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접근을 할 때, 그 중에 좋은 것들은 나와요. 네. 지방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힘들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무슨 효과가 발생을 하냐면은 지방이 이렇게 있으면 지방이 많은 것들이 힘들어지잖아요. 약세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선다고요. 그럼 투자자들이 어딜 들어갈까요? 여기만 가격이 상승을 하면 다 일로 모여요. 이것도 일종의 풍선 효과예요. 이것도. 그럼 여기는 더 뜨거워져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요. 대부분 이거는 어디에서 발생을 하냐면요. 소액 투자처에서 발생해요. 소액 투자. 그래서 소액 투자처에서 발생을 해요. 대부분 이 소액 투자처가 뭐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개발 사업이나 분양권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하락장 중에서 과열 현상은 거의 여기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난 수도권장에서도 이것 때문에 이 발생을 어디서 들어갔냐? 이 발생에서 들어갔던 것이 인천 경기자유고요. 막 난리 났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 집단 소송 걸리고 난리도 났어요 그때. 나중에는 계약했다면 계약 해지하려고 하는데 건설사가 계약을 해지해 줄 리가 없죠. 그래서 막 집단 소송 걸고 난리가 났었죠. 이게 이 이후도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후유증을 미쳤었는데 거의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되기 때문에 또 지방은 이렇게 수도권처럼 연결성이 아주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지방이 한 번에 하락을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기억을 하시라고요. 일단 지방 전체적으로 환경 요인면에서 하락 요인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는 곳에서 상승하는 곳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또한 리스크도 굉장히 높다. 왜냐면 그것이 언젠가 하락세가 접어들었을 때는 그동안 못 내린 폭을 한 번에 내어버리기 때문에. 왜? 전체적으로 하락인데 여기가 상승이면 이 상승이 여러분 이 상승이요 실수요에 의해서 나오는 상승이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이게 가수요나 투자 수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승이면요 하락폭은 정말 커요. 그게 대부분 이 끝에 남는 것들이 왜 무엇이냐면 소액 투자처거든요. 그 투자자 진입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에요. 투자자 진입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자는 책임을 못 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입한 집에 끝까지 책임지실 거예요. 실수요자는 대부분 그냥 입주를 한다 하면서 책임을 지는데 투자자는 대부분 던지고 나와버린다고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기억을 해두세요. 기본적으로 지방 쪽은 아직 하락이 뭐 이제 끝났다고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중공업 미분양이 쌓이기 시작하는 지금부터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 그 미분양이 줄어들 만한 기미가 보인다? 인허가 물량이에요. 2007년, 8년, 2009년 시장 하락기죠. 23,000, 18,000이 7,000원 떨어지죠. 하락기니까 7,900 떨어지죠. 2011년 되면서 자, 지방 쪽 반등 언제부터 발생해요? 2009년 말 정도부터 살살 반등 나옵니다. 2010년도 때 반등 나오고 그 다음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뭐가 나와요? 인허가 물량 나오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25,000, 28,000 그 다음에 18,000, 11,000 이따가 언제 2015년부터 지방은 미분양이 어느 정도 지방이 약간 시장이 꺾이기 시작을 해요. 2015년 21,000호가 나오면서 약간 꺾이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그 해 다음에 18,000 그 다음에 17,000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21,000에서 꺾였는데 18,000, 17,000이에요. 인허가 물량이 이거 40이하네요. 죄송합니다. 전체 물량을 보자고요. 자, 전체 2007년, 2008년 시장이 꺾인 다음에 99,000원 떨어져요. 99,000. 그 다음에 2011년도 시장 2011년도 거의 갔죠. 그러니까 이것도 2009년도에 꺾이기 시작해서 1년 정도 지나고 그 다음에 미분양이 줄어든 거 보셨죠? 아까 2010년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인허가 물량 늘어나면서 분양 시작을 해요. 17만, 22, 28만 20만, 26만이 나오면서 시장이 꺾여요. 지방이 약간 꺾이기 시작한 게 이 정도. 그러니까 이 물량이 쌓인 거예요. 이 물량이. 10만 하다가 17만 8천, 22만, 18만, 20만, 26만 나오면서 물량 누적으로 인해 꺾였다고요. 자, 그 다음 꺾인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꺾이면 그 다음부터는 인허가 물량이 팍 줄어들었어야 돼요. 하지만 2015년도 말에 모든 시장이 꺾였나요? 아니라고요. 일부만 꺾였죠? 그 다음에 인허가 물량 봅시다. 26만, 27만. 그 다음 2017년 21만. 어때요? 사실 아까 40 이하하고 기본 패턴은 다 비슷하죠? 숫자만 커졌죠? 네. 많이 줄었나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22, 18, 20, 26에서 꺾였다고요. 근데 그 뒤에 나온 게 27, 21, 21, 21, 21 보세요. 얘보다는 작네요. 이 안에서 21만 꺾여서 21만인데 21만이 이 27, 26
동점 때 26 빼고 나머지 거 보시라고요. 딴 데 20만, 18만, 17, 10, 11, 14. 적어요? 안 적다고요. 안 적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방 쪽, 그러니까 제가 지방 쪽 말씀드리면서 인허가 물량 보셔봐. 반등 나와도 인허가 물량 보셔봐. 내가 계속 불안한 게 인허가 물량이 줄지 않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 뜻이에요. 안 줄고 있잖아요 지금 인허가 물량이. 안 줄잖아요 지금. 이게 줄어야 되는데 이게 줄어야지 그 2년 반 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그걸 보는데 이게 지금 안 줄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만 더 보자고요. 울산이에요. 울산 보자고요. 24,000 2007년도에 5,000, 6,000, 4,000 하다가 2,000. 자, 이건 시장이 안 좋을 때 꺾인 거죠. 자, 2011년도에 13,000. 자, 거의 비슷하네요. 2011년도에 했죠. 그 다음에 9,000, 5,000. 12, 13. 12, 13년도에 오히려 인허가 물량이 줄었네요. 이건 울산 계신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왜 줄었는지. 2012, 13년도에 울산이 멈칫했나요? 그 다음에 보시자고요. 12,000. 12,000 하면서 2015년도에 꺾였죠. 2015년도 말 정도에 꺾였어요. 울산이 중하반기에. 자, 그러면은 제가 울산이 꺾였으니까 언제 반등이 나올까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반등을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인허가 물량이 안 꺾였습니다.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보자고요. 16,000이에요. 그 다음에 12,000이에요. 물량이 줄었나요? 인허가 물량이? 안 줄었다고요. 이 암물량 때문에 시장이 꺾였는데 이 물량도 2017년까지 물량이 안 줄어있는 상태예요. 안 줄어있다고요. 사실은 이것도 여러분들 이거 제가 뭐 특별한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보시면은 다 나와요. 그냥 이거 여러분들이 건사년 국토교통 통계로에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이게 되려나? 이걸 다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게 뜨는 데가 워낙 오래 걸리니까 제가 여기 보면 시도별로도 다 이렇게 가능해요. 인허가 물량 같은 것도 다 가능한데 제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기엔 너무 뜨는데 오래 걸려서 빨리 떴네요. 울산. 원래 이 규모 있죠? 규모별로도 봐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모가 너무 작은 것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의외로 그 공급 물량을 안 쳐도 돼요. 아주 특이한 상황. 그러니까 자, 그때는 여러분들 그때 그 10년도, 11년도 때 왜 40 이하가 이렇게 늘어났죠? MB가 몰랬죠? 도시형 생활주택. 그것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또 늘어날 확률이 커요. 현 정부도 왜냐면 상업지, 기타 등등을 하는데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은 거의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소형의 인허가와 분양 물량이 확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다? 이거는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고요. 이미 시장에서 검증이 됐다고요. 보자고요. 이건 누계예요. 누계 매달 2015년도 말 12,000, 2016년도 말 16,000, 2017년도 제가 이거 화면을 세워 놓으니까요 저도 헷갈려요 지금. 자, 2016년도 때 울산이 16,000이죠. 2017년도 말 인허가 봅시다.
12,000 조금 죽었죠. 올해 인허가 어떤지 볼까요? 여러분 이거 주택 규모별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 월별 누계로 들어가면 이번 달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난달까지 떠요. 8월달 것까지 떠요. 5천이에요. 5천. 8월까지 5천. 작년 거 봅시다. 작년 대비 어떻다 얘기를 하죠. 뭐 아까 보도자료 보셨죠? 인허가가 작년 대비 어떻고.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간추려 놓은 거예요. 이게 훨씬 정확해요. 2018년도에 2017년도 8월달 봅시다. 누게 얼마인지 5,500. 2016년도 8월달 만에서 작년에는 5,500을 주었네요. 지금은 5,300. 약간 줄긴 줄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줄었다고 봐야 되죠? 2017년부터. 울산의 인허가 물량은 언제부터 줄었다? 2017년도부터 줄었네요. 그러면은 언제 시장의 반등을 볼 수 있다고 보겠다고 한다면은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17년, 18년, 19년, 19년, 20년 정도. 20년 정도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것도 준 정도가 아주 많이 줄었냐면 아주 많이 준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 인허가 물량 주는 거 보셨죠? 주는 거 줄면은 30몇만 원 하다가 10몇만 원으로 떨어져요. 거의 30에서 40%가 날라가요. 그 정도가 줄었을 때 인허가 물량이 정말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방에서는요. 제가 지금 지방에도 계속 걱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제가 15년도 말 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가 지방 싫어요 가신 분이 있는데 저 지방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 저한테 지방 싫어해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 중에서 저보다 지방에 더 자주 내려가시는 분 없을걸요? 저는 거의 한 달에 10몇차를 지방 가고 살고 있어요. 계속. 그게 아니라 인허가 물량이 안 줄기 때문에 제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이 저기 미분양이 지금 미분양 저기 쌓이고 인허가 물량을 줄여야 되는데 이걸 안 줄이고 있어요. 지금 미분양 물량을 인허가 물량을 줄여놓으면 이게 언제 효과를 발생시킬까요? 30개월 이후에. 근데 울산은 지금 미분양이 줄었다고 하는데 작년부터 좀 줄긴 줄었어요. 조금 줄긴 줄었는데 진짜 크게 줄은 거는 아니고 16만에서 16,000에서 12,000원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줄고 가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줄기는 줄은 건데 이게 효과를 발휘한다고 쳐도 17년도부터 19나 20년도 정도 19나 20년도 정도를 봐야 된다고요. 근데 지방 쪽 인허가 물량이 지금 다 줄지가 않고 있어요. 생각보다 상당히 줄는 속도가 낮아요. 지금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방 쪽 여러분들 제가 15년도 이후에 16, 17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공부 삼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방 들어가지 마셔라. 전쟁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지. 여러분 상승장의 마지막 끈 상승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상승장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지금 지방을 들어간다는 건 무슨 생각을 들어가셔야 되면 상승장의 마지막 구간을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는 특징이 뭐냐면요. 상승폭이 커요. 오르는 곳은 정말 많이 올라요. 이거 왜냐면 유동성 장세의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시호주 장세도 아니라 유동성 장의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까 불나방이 덤벼드는 시장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많이 올라요. 대신에 꼭지 꺾여서 눌리면은 되게 피곤해져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을 들어가신다면은 굉장히 수도권에 들어가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각오를 하고 들어가세요. 한 전쟁터를 갖다 정말로 전쟁터를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지. 지금 지방을 들어가시면서 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 나중을 생각해서. 또는 뭐 일단 용돈 벌려고 들어가고 하는 거는 절대 금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용돈을 벌고 싶으시면 그냥 알바를 뛰세요. 왜 거기를 들어가죠? 용돈을 버는데. 여러분들 시장을 갖다가 너무 상승기를 오래 겪다 보니까 시장을 너무 우습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큰 코 다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시장은 늘 전쟁터예요. 부동산 시장. 게다가 유동성 장세의 마지막은 차라리 수도권은 괜찮아요. 왜냐면
수도권은요, 어차피 이 공급 누적 기간을 지나고 나면 다시 재상승이 들어와요. 뭐냐면, 시간이 내 편이에요, 시간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잘못해도 그냥 두면 어차피 회복이 되거나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내 편이에요. 근데 지금 지방을 들어가는 건 시간이 내 편이 아니에요. 한정된 시간 안에 먹고 나오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좋아요? 수익이 좋아요. 유동성장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대신에 수익이 좋다고요. 그래서 내가 지방을 들어간다고 할 때 초심자분이나 대응이 늦으신 분은 들어가지 마셔라. 대신에 난 정말 대응 빠르고 소장님하고도 친하다. 바와 피드백 받고 정말로 원래 내가 이렇게 빠르다 하시는 분이시라면은 들어가셔도 된다고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요. 그리고 이번 지금 전국 시장의 디커플링이 정부가 정책을 피우는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부가 당장 9.13 대책 내면서 종부세, 보유세 대책을 내놓으면서 뭘 같이 내나요? 미분양 대책 같이 내놓잖아요. 보유세를 올려버리면은 당장에 기타 지방 쪽에 문제가 생길 거고요. 게다가 분양권을 갖다가 주택을 보겠다고 한다면 기타 지방이 하위권에 들어가서 미분양이 쌓이는 곳에 분양권을 누가 매입을 할까요? 게다가 이걸 갖다가 예전에는 이거 매입하면은 뭐 그런 거 있어, 주택수를 빼준다 이런 것도 있어. 지금 그것도 없어요. 왜 매입을 하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미분양이 증가를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9.13 대책에서 보유세 강화를 내놓으면서 동시에 미분양에 대한 대책을 같이 내놓은 거예요. 정부도 알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게 정부가 앞으로 정책을 내놓는데도 계속 같이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은 대강 시장이 어떻게 들어가고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준공업 미분양이 쌓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준공업 미분양이 쌓인다는 얘기는 그 2년 반 전에 미분양이 쌓였다는 뜻이고, 미분양이 쌓였다는 얘기는 무엇이다? 인허가 물량이 늘고 분양 물량이 많았다는 뜻이고요. 분양 물량이 없을 거이면 현재 정부가 대책 내는 것처럼 미분양 관리 지역을 아주 확 늘려가지고 분양을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면 미분양은 당연히 늘지 않아요. 분양을 해야 미분양이 나오죠. 입학을 해야지 졸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준공업 미분양이 늘었다는 건 그 2년 반, 3년 전에 미분양이 늘었다는 뜻이고, 미분양이 늘었다는 게 무슨 뜻이다? 인허가와 분양 물량이 늘었다는 뜻이에요. 인허가와 분양 물량이 늘었다는 거는 그 약 1년 반이나 2년 전에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뜻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하나하나 모아놓고 보면 어떤 이런 시장의 사이클, 제가 11차 밴더에서 처음 그린 그 사이클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각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그걸 다 이어붙이시면 돼요. 시장이 이 사이클대로 모두 다 움직이냐면 그렇진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이건 일종의 뭐라고 얘기를 할까? 하나의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의 기준을 잡는 거지, 모든 세상이 이 하나의 모델, 일종의 저는 부동산에 모델링 작업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의 모델링 대로만 움직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정말로 모델링 대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에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어요. 여기다 나머지를 더하고 빼시라고요. 수요 더하고 빼시고, 기타 등등 유동성 더하고 빼시고, 기타 등등 세금 쪽, 정책 쪽, 규제 쪽을 더하고 빼시는데 하나의 기준이 되는 가장 큰 기준이 무엇인가 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곳에 대해서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오늘은 8월 미분양에 대한 동영상 강의 찍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